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옵션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날씨가 지난주에 많이 추웠다가 이제 주말부터 많이 좀 포근해졌습니다. 겨울 날씨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한 건 기후 변화겠죠. 아마 주식 시장에서도 또 선물 시장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한 주식들 아마 많이 올 한 해 뜨겁게 달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또 제목이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에너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너지와 금속 세계. 요즘에 이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 말만 해도 올해 초부터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팽배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물 옵션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전략만 잘 세우면 단서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됐습니다. 전략만 잘 세우면 시장이 좋든 나쁘든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참여 코드 4142 이용하셔서 들어오시고 또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오셔서 요 해외 선물 옵션, 특히 옵션 매도는 무엇인가 라는 말, 오늘 아마 우연히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 옵션 선물은 들어봤는데 옵션은 뭐지? 옵션 매수는 알겠는데 옵션 매도는 또 뭐지? 그냥 단순하게 옵션 매수하면 매도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가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예전에 제가 옵션 매도에 대해서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부하면 평생 재테크 수단입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최근에 강의가 옵션 매도 위주가 아니라 그냥 선물, 크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차트로 보는 제목이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예요. 세계 경제를 그냥 차트로 보자고. 한 가지 더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2월 4일 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시에 하락장에도 빛나는 해외 선물 옵션 투자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입니다. 거기다가 다 이제 거의 마감된 것 같은데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체험 리딩, 해외 옵션 매도 또는 해외 옵션 무료 체험 리딩을 할 예정입니다. 오셔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마 큰 소득이 이룰 거예요. 여태까지 주식만 해오신 분들,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예상 수익률, 년 예상 수익률을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대체 어떻게 목표 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지? 바로 해외 옵션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는 관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자. 추세를 인정하자.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지금 선물 차트, 주식 차트하고 약간 틀릴 수 있어요. 흐름 자체가. 선물은 좀 추세를 형성하는 게 좀 강해요. 그래서 추세를 인정하자. 이게 상당히 말로는 쉽지만은 실전에서 매매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함께 공부해 봅시다. 그다음에 제 투자할 때 모토가 매매는 즐거워야 한다. 매매하는데 머리 아파하면 절대 안 돼요. 빨리 죽습니다. 그냥 즐겁게, 익절도 즐겁게, 손절도 즐겁게 단순한 게임이다 생각하면서 대신에 시장을 잘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에너지와 금속.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화, 금융시장 통화와 채권 쪽, 금융시장 쪽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참 말이 많습니다. 요 에너지. 작년부터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부터 특히 에너지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주범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의 주범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너지 시장, 그다음에 또 금속, 뭐 골드를 포함해서 몇 개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되면 금속까지 다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뭐 에너지에서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금속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와 광물 전쟁 중이다. 이렇게 제가 뭐 제목이라 그럴까요? 소제목을 기랄까요? 한번 서두에서 잡아봤습니다. 자, 에너지 전쟁, 그다음에 광물 전쟁. 특히 광물, 작년에 화두된 게 뭐였어요?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2차 전지, 니켈 이런 것들, 그런 광물 전쟁. 한번 에너지와 광물 세계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매매예요. 선물 매매든 옵션이든 선물 매매는 어려울까? 추세를 따를 수 있을까? 선물이든 주식이든 대가들은 다 추세 매매하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추세 따르기가 쉽냐고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길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차트도 공부하면서 선물 진입 포인트는, 옵션 진입 포인트는, 선물은 어쩔 때 진입해야 되고 옵션은 어쩔 때 진입해야 되고 또 이평선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보조지표는 저는 복잡한 거 싫습니다. 이평선도 5이평선, 12평선, 22평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거기다 뭐 좀 더 장기 이평선, 뭐 202평선, 242평선, 또 122평선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은 5이평선, 22평선 활용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보조지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보조지표 한두 개 선정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중심 내용입니다. 에너지 및 금속 기본기 키기. 자, 갑자기 차트 위주 공부하다가 기본기가 뭔 말이냐? 기본기가. 우리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자, 주식을 매매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 회사가 이익이 얼마나 났고, 매출은 얼마나 났고, 뭐 펀은 얼마나 되고, 많이 자료도 있을 거면 매출 자료들, 재무제표, 그다음에 뭐 또 다음 분기 예상 매출액은 얼마나 되지? 예상 영업이익은 얼마나 되지? 그런 기본적 분석. 뭐 삼성전자, 애플이 휴대폰 파는데 과연 얼마나 팔릴까? 라는 예측치. 그다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차트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해외 선물을 보면서 기본기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어요. 우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유 차트라든가 뭐 금속 차트 다 미국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뉴스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치중하는데 그래도 기본기 요 기본적 분석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체 원유 우리가 가장 많이 국내 해외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선물할 때 많이 접근하는 게 S&P 지수와 나스닥 혹은 요 원유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다음에 골드. 그럼 뭐 대체 기본적 분석 한번 알아두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초에 아버지 부시 때 이라크와 쿠웨이트 전쟁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도 이제 그때 뭐 학생 때라서 유념이 이제 차트는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책을 읽어보면 자 미국과 이라크가 본격적으로 전쟁했을 때 중동입니다. 그러면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할 겁니까? 일반적으로 중동에서 전쟁이니까 원유가 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원유는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 이유가 뭘까? 기본적으로 중동에서 전쟁이라면 원유가 올라야 정상인데 내 기본적 분석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차트는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놓친 거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측면, 공부 측면에서. 또 하나 9.11 테러 기억하시나요? 뉴욕 쌍둥이 빌딩 무너진 거?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중동 쪽이니까 요 테러를 일으킨 집단들이 그러면 원유 가격이 그때도 급등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기본적 분석하신 분들이. 그런데 원유 가격은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비행기를 안 타. 비행기를. 원유 수요 중에서 비행기가 엄청난 수요를 차지하는데 비행기가 못 떠요. 무서워서. 그런 측면에서 기본기를 알고 있는 상태. 나는 원유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차트에서는 하락해. 그러면 내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한번 가장 기본적인 요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그냥 지금 이 순간에는 차트보다는 기본기, 에너지, 원유가 무엇인가, 석유가 뭔가 한번 공부해보는 장입니다. 자, 석유 많이 들어봤어요. 요 유정에서 천연적으로 산출된 탄화수소의 혼합물로서 가연성 물질이며 통상 정제하지 않은 석유를 뭘 한다? 크루드 오일 그렇습니다. 우리 원유 그러잖아요. 원유.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 원유 1배럴에 얼마다 할 때 그 원유가 뭐냐? 막 땅에서 캐낸 시커먼 그 액체입니다. 원래 영어에서 크루드란 말은 뭐예요? 형용사로서 원래 그대로의 미가공의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크루드 오일, 가공하지 않은 기름이에요. 원유. 우리가 원유라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크루드 메탈, 아직 가공하지 않은 금속, 미정제 금속들. 자, 원유 많이 쓰는데 한번 상식적인 측면에서 대체 원유가 뭐냐라고 한번 공부해 보는 겁니다. 석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석유는 엄밀한 의미의 액체 상태인 원유뿐만 아니라 이제 원유도 포함하고 있고요. 지하에서 기체로 있다가 유정에서 산출된 후 원유와 분리되어 지상에서는 액체로 존재하는 소량의 탄화수소물 그리고 원유와 함께 산출되는 소량의 비탄화수소물을 모두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석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석유란 말 많이 쓰잖아요. 석유. 큰 의미에서 원유도 뭐 석유라 표현도 하고.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통 중동의 대표 원유인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유. 아마 두바이유 들어봤을 겁니다. 두바이유는 중질이래요. 중질 고유황이고 유황이 좀 많이 섞였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검은 색깔이며 북해산 우리 브렌트유 많이 들어보셨죠? 두바이유, 브렌트유. 북해산 영국 위쪽에 영국의 근처에 있는 바다입니다. 북해산 대표 원유인 브렌트유는 경질입니다. 유황이 좀 적어요. 저 유황에 녹색이 낀 검정색이래요. 제가 이것은 뭐 백과사전에 찾아온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거 미국산 대표 원유인 WTI 원유입니다. 원유. WTI 원유는 경질 저유황입니다. 유전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양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공부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서부 쪽에서 나오는 원유가 있답니다. 밝고 꿀 색깔을 띈답니다. 자,
다시 한번 두바이유, 브렌트유 요 세 가지. WTI 원유, 브렌트유, 두바이유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오스트리아도 있었구나. 뭐 또 대표적인 것 말고도 여러 있을 겁니다. 뭐 중국도 석유는 나와요. 중국도. 우리도 이제 개발해 보면 가능성 뭐 울산 앞바다 천연가스는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기본기 공부합니다. 원유가 무엇이냐? 원유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상식적인 측면에 접근하겠습니다. 자, 두바이유, WTI. 우리가 WTI 많이 얘기하거든요.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어트 해가지고 미국 서쪽, 텍사스 쪽입니다. 미국 서쪽이에요. 브렌트유, 두바이유와 함께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3대 유종입니다. 현재 세계 70여 개국에서 생산되는 수십 종의 원유 중 텍사스 중질유와 브렌트유, 또 두바이유가 세계 3대 유종으로 국제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텍사스 중질유는, 즉 WTI유는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중질유로 3대 유종 중에서 국제 유가를 선도하는 가격 지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뭐 브렌트유, 두바이유 있습니다만은 WTI가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미국 서부 텍사스 지역에서 생산하는 원유로 약칭은 WTI입니다. 국제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원유로서 미국 텍사스와 뭐 오클라호마주 일대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질유, 라이트 크루드 오일이자 저유황유이며 미국 국내와 아메리카 지역의 기준 유종입니다. 다른 용어로 아마 혹시라도 원유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용어 TSL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텍사스 스윗 라이트, 스윗 라이트가 경질유라는 뜻이에요. 약한 뭐 석유라고 TSL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TSL, WTI나 TSL 같은 용어입니다. 이렇게 하면 WTI가 뭐다. 우리들이 주로 우리 한국 국내 증권사에서 제공되는 이제 크루드 오일 그러면 주로 WTI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브렌트유, 브렌트 오일입니다. 텍사스 중질유, 두바이유와 함께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3대 유종에 속하는데, 자,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영국이 소유한 뭐 셔틀랜드 제도, 셔틀랜드 섬입니다. 를 비롯한 북해, 영국이 접해 있는 바다죠. 북해 일대 유전에서 생산되는 저유황 경질 원유를 말한다. 물리적으로 특정 유정에서 추출된 석유가 아니라 한 곳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일대에서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이렇게 이 일대에서 생산된 서로 다른 15종의 석유. 좀 약간의 특색이 있나 봐요. 15종의 석유의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브렌트유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브렌트유는 영국 북해에서 생산되는 원유입니다. 가장 광범위한 지역으로 수출되는 국제적인 유종인데 유럽 현물 시장과 런던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이 말이 뭐 가장 광범위한 지역으로 수출된다. 자, WTI가 아니냐? 아닙니다. WTI는 미국에서 생산된 원유는 주로 미국에서 생산됩니다. 수요가 돼요. 수출 잘 안 합니다. 특별하게 예외적인 경우만 미국에 수출을 허용하지 미국에서 생산된 석유는 다 전량 미국에서 소비된다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브렌트유가 가장 광범위한 지역으로 수출돼요. 또 북해 유전은 1975년부터 원유를 생산해가지고 영국과 노르웨이가 반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이제 브렌트는 영국 소유의 유전입니다. 유전 이름입니다. 브렌트가.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거래되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주로 유럽,
브렌트유니까 유럽이잖아, 영국이. 유럽과 그쪽 지중해 아래쪽 아프리카 지역으로 주로 이제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쩌냐? 한국은 차트를 보기 전에 이제 원유가 뭐니, WTI는 어디서 생산되고, 브렌트는 어디서 생산되고. 두바이유 하나 가져오려 했는데 두바이유는 그냥 우리가 중동 쪽에서 나오는 석유입니다. 차트만 하나 가져왔어요. 나중에 볼게요. 한국의 경우 원유 수입의 약 78% 정도를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상 두바이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78% 우리나라. WTI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어디서? 중동에서. 중동상 두바이유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중동에 이제 뭐가 전쟁이라든가 무슨 일이 격화되면 뭐 모든 석유, 뭐 WTI든 브렌트유든 다 오를 거예요. 근데 이 두바이유가 더 이제 심하게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경제는 좀 힘들어지겠죠. 예. 원유 수입 가격이 엄청 뛸 거니까. 한국은 주로 WTI도 아니고 브렌트유도 아니고 주로 어디라고요? 중동산 두바이유를 약 78%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먼저 브렌트유 연결 볼까요? 선물 받고 브렌트유.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난 3월 7일입니다. 무슨 시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한창일 때. 뭐 브렌트유뿐만 아니라 WTI, 두바이유 다 올랐을 겁니다. 그러다가 뭐 급등하고 급락했죠. 자, 선물 매매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5이평선하고 22평선. 골든 크로스면 매수, 데드 크로스면 매도. 자, 여기 5이평선, 22평선, 골든 크로스 매수입니다. 여기 5이평선이 22평선 하락했습니다. 뭡니까? 매도입니다. 또 여기 이게 무슨 색깔이죠? 핑크색인가요? 5이평선이 22평선 뚫었습니다. 골든 크로스 매수. 그 다음에 여기 매도. 다시 매수. 여기 매도. 여기서는 자 보십시오. 큰 추세예요. 큰 추세. 우리는 이제 선물하신 분들은 큰 추세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이냐? 당연히 흔들리겠죠. 혹시 매수 갔다가 뭐 여기서 익절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기서 익절하면 최고일 것이고, 여기까지 기다리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옵션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옵션으로. 옵션 매도 위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5이평선이 22평 뚫렸어요. 골든 크로스입니다. 그러면 뭐 한다? 풋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여기 하락하니까 콜옵션 매도. 다시 여기서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좁은 공간에서 여기서 상승을 생각하고 풋옵션 매도 갔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여기서 지금 콜옵션 매도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금 상당히 한 달, 2달 정도 지났을 겁니다. 그러면 콜옵션 매도 진입한 것은 아마 우리는 이 정도 진입할 거예요. 최소. 아니면 이 정도 더 아래 거. 다 거의 제로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한번 매도 들어갑니다. 콜옵션 매도. 하락을 생각하고. 자, 여기서 이거 마저 생각 좀 보고 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기가 좀 매매해요.
여기서 이제 콜옵션 매도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익절한단 말이에요. 익절이든 손절이든 할 거예요. 그런데 선물 가격은 비슷해요. 그러면 손절이냐 익절이냐 문제예요. 아마 익절이 될 확률이 큽니다. 왜? 요 기간에서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요 콜옵션, 풋옵션 매도는 풋옵션입니다. 풋옵션 매도는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청산할 때 선물 가격은 비슷하지만 옵션은 풋옵션 매도 가격은 많이 하락했을 거라는 거. 이게 옵션 매도의 장점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어서 브렌트유에 의해서 WTI 선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날 3월 7일 최고점 찍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거의 차트가 비슷해요. 브렌트유나 요 WTI나 기름이기 때문에 원유이기 때문에 큰 추세. 이때가 언제입니까? 5월 달입니다. 5월 달. 5월 중순부터 해서 언제까지? 9월 중순까지 계속 하락했어요. 이때가 어떤 시기입니까? 계속해서 미국에서 물가 잡겠다,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미국에서 원유도 방출했어요. 이제 비축유. 미국에서 이제 엄청난 석유를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수출도 안 하고요. 근데 그 비축해 놓은 원유를 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그 웬만하면 안 쓰는데 항상 비축유는 재고를 유지하는데 그것마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은 그 여파입니다. 그래서 원유가 계속 하락했어요. 요 큰 추세 보십시오. 선물하신 분들 마찬가지고 옵션 하신 분들도 요 큰 추세. 우리는 옵션이든 선물이든 이런 추세 보려고 추세 매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선물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나마 여기서는 또 어느 정도 선물 박스권 나왔으니까 옵션 할 때는 괜찮아요. 옵션 할 때는. 아까 비슷해요. 여기서 풋옵션 매도, 여기는 콜옵션 매도 이렇게. 이평선만 따라 해도 지금 내가 개괄적인 것만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제 각 선물별로 좀 집중적으로 옵션 진입 시점을 살펴볼 예정인데 지금은 개괄적인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다가 아까 또 브렌트유 설명할 때 콜옵션 매도가 뭐지? 풋옵션 매도가 뭐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 방송을 계속 들으면 마침 아래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참여 코드 4142 이용해서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계시면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 샵 3772
치고 방명규를 치면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될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자, 예전에 제가 특히 옵션 매도에 대해서 강의를 상당히 많이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시청할 수 있는지. 그 어떤 강의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아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듣고 나면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더 주식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개념만 어려워요. 근데 하다 보면 쉬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같이 궁금한 거 있으면 소통방에서 질문하시고 또 저도 모를 수 있어요. 해외 쪽 것이라. 그래서 저도 모르면 다시 공부해서 여러분들 안내 드리고 공부하면 평생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의일 겁니다. 그 다음 두바이유. 지금 브렌트유와 WTI 원유는 국내 증권사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또 그중에서 요 WTI는 옵션도 있어요. 브렌트유 옵션 있는 것은 제가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요. 근데 WTI는 옵션도 있고 그런데 두바이유는 제가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을 아직 발견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날이 언제입니까? 이때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입니다. 계속 이제 큰 추세. 많이 하락했죠?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나름대로 추세선을. 이제 좀 봐야 돼요. 추세선이 과연 위에서 있기 때문에. 두바이유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 채널은 없기 때문에 통로는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바이유, WTI, 브렌트유, 에너지는 이렇게 원유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방유, 이제 에너지 중에서 히팅 오일 해가지고 일단 난방유는 원유를 증류해서 좀 끓여 나온 잔류물로 점성이 좀 끈적끈적한 그런 점성이 좀 낮대요. 그런데 불은 잘 탄다고 합니다. 가연성이 높다고 합니다. 주로 어디서? 발전소, 배, 공장에서 전기 보일러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하단에 2월 4일 날 해외 선물 옵션 무료 강연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으로 제한해서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원하신 분들은 무료 해외 옵션 매도 무료 체험 리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월 4일 날 오시면 아마 그 어떤 강의보다도 좋은 투자거리를 아마 배우고 갈 거를 확신합니다. 공부해 두면 평생 재테크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가락 갖다 갈 수 있고 눈 모니터 볼 수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손주들 용돈 충분히 줘가면서 매매를 즐기면서 할 수 있다. 단 욕심을 줄여야 된다. 그 욕심 줄이는 것도 그때 오면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도 아마 설명할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버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자, 난방유. 요즘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가스비 많이 올랐죠. 아마 시골 지역에서는 농촌 지역에서는 가스보다는 요 난방유를 많이 쓸 겁니다. 또 공장에서도 그래서 요 난방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원유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다 영향받아요. 계속 이렇게 추세 형성하고 이렇게. 지금 박스권인가요, 여기는? 자, 유심 보십시오. 이평선들 또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난방유가 많이 하락했죠.
지금 겨울이면 추우면 많이 난방료가 올라야 되는데 자 지난주에 우리나라 엄청 추웠잖아요. 설 무렵에 설 지나고 나서 그런데 저는 이게 기류가 지구는 둥글잖아요. 이제 뭐 제트 기류가 약해졌다 그랬었는데 궁금해봤어요. 미국은 어떨지. 미국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북위도잖아요. 적도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류가 우리나라 쪽, 아시아 쪽으로 와버린 것인지, 그래서 미국은 별로 안 추운 것인지, 막 미국은 따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난방류도 그렇게 힘 받지 못하고 막 하락한 영향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한 일주일 정도, 10일 정도 강추위가 왔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난방류도 올랐을 겁니다. 또 천연가스도 올랐을 것이고. 그런데 미국 추위는 소식이 안 들어와요. 아시아 쪽, 우리나라 뭐 또 중국 쪽, 북한 쪽, 그다음에 시베리아 쪽 그쪽만 강추위가 몰아쳤고요. 미국은 아마 강추위가 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난방류도 좀 하락 압박 받고 있습니다. 5위평선, 22평선, 골든 크로스 발생했죠. 데드 크로스 발생했죠. 매도입니다. 옵션은 콜옵션 매도. 콜옵션 매도는 더 이상 어디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풋옵션 매도는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거의 100% 먹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풋옵션 매도. 참고로 난방류는 지금 국내 증권사에서 옵션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옵션이 있을 경우에 지금 오늘도 제가 증권사에 요구했어요. 제발 이런 선물들 옵션 좀 런칭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솔린, 에너지 쪽 보고 있습니다. 가솔린 쉽게 말하면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가솔린은 특히 휘발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석유 제품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가솔린은 원유를 이제 분별 증류라는 표현을 써요. 분별 증류했을 때 30에서 200도, 30도에서 200도 범위 내에서 끓는 액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뭐 휘발유란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상온에서는 증발하기 쉬워요. 그래서 인화성이 좀 불이 잘 붙습니다. 공기와 혼합하면 폭발성을 지닙니다. 그럼 어디에 쓰이느냐? 휘발유는. 아까 난방유는 공장, 배, 산업용으로 많이 쓴다 했잖아요. 휘발유는 어디 쓰이느냐? 가솔린은 어디 쓰이느냐? 우리 자동차, 또 비행기, 또 공업 등의 분야에서 널리 쓰이겠습니다. 자동차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뭐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항공용 휘발유는 프로펠러가 달린 경비행기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다 쓰지 않는가 봐요. 주로 경비행기, 프로펠러 있고요. 헬리콥터처럼. 그럼 다른 항공기는 아마 경유를 쓰나요? 그건 제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우리 소통방에서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또 공업용 휘발유는, 공업용 휘발유 있잖아요. 공업용 휘발유는 뭐 드라이 클리닝, 옷 세탁하잖아요. 드라이 클리닝이나 고무 공업용 또는 도로용, 뭐 염색입니다. 염색. 그 다음에 세척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솔린, 자, 우리 원유 상식 하나, 귀한 공부하는 거, 원유 상식 하나, 저도 공부하려고 갖고 온 겁니다. 저도. 원유의 분별 증류해 가지고 원유 상식. 자, 불을 뗍니다. 가열합니다. 그러면 30도 이하에서 끓는 점, 30도에서 85도, 85도에서 180도, 180도에 240도, 240에서 340도. 자, 가솔린은 주로 어디서? 30도에서 85도 사이에서 끓는 점에서 가솔린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생산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디요? 자동차 연료죠. 우리 휘발유.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경유입니다. 경유. 우리 휘발유 자동차, 경유 자동차 그러잖아요. 그럴 때
경유도 일반적으로 요 디젤 엔진, 휘발유 자동차, 디젤 엔진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러면 항공기는 뭐냐? 이제 처음 알았네요. 등유. 우리 주유소 가보면 등유 써져 있거든요. 어떤 주유소는 그때 등유는 어디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주유소에서 파는 등유는. 근데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요 등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에 쓰는 게 요 중유라 그러네요. 340도 이상에서. 나머지 찌꺼기는 주로 우리 아스팔트. 아마 저도 이런 부분을 뭐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꼭 안다고 해서 내가 매매를 잘하느냐 또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 분석을 좀 익혀서 알고 있으면 대처가 빠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혹시 이제 미국 원유 차트 기본적 분석이나 차트 공부하신 분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뭐 합니까? 원유 재고 발표합니다. 그럴 때 요 휘발유 재고도 발표해요. 원유 재고는 줄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원유 재고가 줄었으면 가격은 상승할 거라 예측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가격이 하락할 때가 있어. 당연히 원유 재고가 줄었으면 기본적 생각은 원유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하락해. 그럴 때 또 나오는 멘트가 뭐냐? 휘발유 재고가 상승했다 그럽니다. 증가했다 그럽니다. 휘발유 재고가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했다. 또 이런 말도 나와요. 또 반대 결과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면 나는 당연히 이런 예상치나 또 결과치를 보고서 원유 가격이 상승할 거라 생각했는데 차트는 아래로 내리고 있어. 가격은 내리고 있어. 그러면 내 기본적 분석이 틀렸는갑다. 뭐가 놓친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좀 빠를 수 있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강추위로 며칠간 안 떠. 비행기가 상당히 많이 원유를 수요한다 했습니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비행기가 날씨가 이상 기온이야. 뜰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순간에 원유 가격 하락할 겁니다. 날씨하고도 연관돼요. 특히 비행기. 그다음에 배. 예를 들어서 뭐 해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모든 바다에서 지금 태풍도 일고 또 지금 해적들 때문에 배가 못 뜬다. 그러면 당연히 요 원유 가격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왜? 수요차가 적으니까. 또 정부 정책에서 디젤 엔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더라. 다음번만 휘발유만. 그러면 휘발유하고 요 경유하고 또 관계를 봐야 돼요. 과연 디젤 자동차 제한하는 것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오를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이건 좀 어려운 차원인데 이런 좀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은 저도 어려워요. 저도 이런 거 보면서 내 상식과 그래프, 즉 차트가 다르게 움직여. 아니면 순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공격적으로 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 생각과 차트가 다르게 움직여. 그러면 좀 보류한다든가 지켜본다든가 시장을 볼 때 대처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 분석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솔린 연결섬을 보겠습니다. 가솔린은 휘발유 있죠. 요 3월 달에 좀 튕겼죠, 많이. 근데 더 튀었어요. 자, 아까 방금 앞에서 WTI 원유 같은 경우는
요 3월 7일에서 9일입니다. 이때 가장 높은 가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 3월 9일 날 남방류 같은 경우도 가장 높은 가격이 있는데 그대로 가격은 올랐습니다만은 이제 이 고점을 못 뚫었어요. 자, WTI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못 뚫었어요. 그런데 요 휘발유는 3월 7일, 9일 날 발생한 최고점을 갱신했어요. 상당한 가격으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죠. 휘발유가. 아마 이럴 수 있어요. 공장들이 원유를 공장에 넣어서 휘발유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아마 그 작업이 더딘다거나 어디가 화재가 났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큰 공장들이.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고. 여기 보십시오. 선물하신 분들은 이런 장을 만나야 됩니다. 엄청난 하락입니다. 선물하신 분들은 바로 이런 장. 엄청난 추세입니다. 옵션 당연하겠죠. 옵션 매도에서 수익 나는 것은 당연한데 선물하신 분들도 큰 그림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에너지 중에서 천연가스 보겠습니다. 지금 화두는 아마 국내에서 에너지 하시는 분들 천연가스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겨울이잖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정도에서 하락을 멈추고 상승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2.6달러. 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1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2.6달러예요. 아마 지금은 제가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선물을 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원유면 원유, 천연가스면 천연가스 가지고 좀 깊게 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천연가스 가격은 43% 정도 급등했다 그럽니다. 가정용에서 쓰는 거요. 산업용은 뭐 48% 정도 인하됐고요. 그런데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는 지금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날씨입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한 거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지만은 유럽도 미리 많은 겨울이 오기 전에 대비해서 많은 재고를 쌓아놨습니다. 근데 날씨가 따뜻한 거야. 그러니까 하염없이 흘러요. 에너지 천연가스 가격이. 뭐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쭉 오히려 추세가 강해요. 한번 내려오면 쫙 내려오잖아요. 오히려 선물하신 분들은 천연가스가 정말 쉬웠어요. 자, 오늘 원래 에너지와 금속 다 준비해 왔는데 오늘 에너지만 오늘 설명하고요. 에너지 한번 기본기 공부해 봤습니다. 아래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참여 코드 4142 이용해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 샵 3772 치고 방명규를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될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것들 혹은 그 전에 콜옵션 매도가 뭐지? 풋옵션 매도가 뭐지? 옵션 매도에 관한 공부하실 분들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그쪽 예전 강의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반드시 질문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금속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월 4일 날 이번 토요일입니다. 해외 선물 옵션 무료 강연회가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좋은 정보 받아 가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